끝없는 허위 매물, 공포 사연 원고. 깊은 밤 적막한 시골 외곽도로 한 대의 중고차가 천천히 달리고 있다. 운전석에 앉은 여성의 얼굴엔 기대와 설레름이 가득하다. 하지만 그 순간 백미러에 스치는 형체가 있었다면 그녀는 알았을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부 끝없는 허위 매물. 26세 직장인 지은에게 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대중교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출퇴근 시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도착하는 일상이 그녀를 지쳐가게 만들었다. 나는 정말 간절했어요. 차만 있으면 이 모든 고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동안 중고차 사이트를 뒤지며 수십 개의 매물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사진과 전혀 다른 차량들, 허위로 올린 가격,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차를 팔려는 사기꾼들까지. 매번 발품을 팔아 찾아간 매매상에서 돌아올 때마다 절망감만 커져갔다. 진짜 차를 보러 가면 사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범퍼는 찌그러져 있고 엔진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고 가격도 갑자기 몇백만원씩 올려 부르더라고요. 매일 밤늦게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켜면 또다시 중고차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한 달째 계속되던 어느 날 마치 운명처럼 한 매물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사진도 깔끔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다. 더욱이 매매업체의 리뷰도 나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다를 거야.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전화기를 들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친절했고 차량 상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약속을 잡은 그 순간 지은은 마침내 자신만의 차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차에 이미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2부 완벽한 조건. 경기도 외곽 널찍한 부지에 자리 잡은 중고차 매매상. 지은은 친구 수진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다. 매매상 사장은 중년의 온화한 인상을 한 남자였고 친절하게 그녀들을 맞이했다. 나는 처음 그 차를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너무 깔끔했거든요. 2017년식 중형 세단, 흰색 차체는 햇빛 아래서 반짝였다. 외관에는 눈에 띄는 흠집 하나 없었고 내부 역시 마치 새 차처럼 깨끗했다. 사장은 자신있게 보닛을 열어 엔진을 보여주었다. 엔진 상태 보세요. 정말 최고죠? 이 차 정말 아껴서 탄 차예요. 엔진룸은 정말 깨끗했다. 오일 누유 흔적도 없고 부품들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하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사장은 기꺼이 리프트에 차를 올렸다. 하부 역시 녹슬거나 충돌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가격도 시세보다 200만원 정도 저렴했어요. 이런 조건의 차가 이 가격에 나올 리가 없는데. 수진도 차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괜찮네. 이 정도면 살만한 것 같은데. 하지만 차량 설명서를 보던 중 한 가지 기록이 지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측면 수리 이력이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설명하기로는 주차할 때 살짝 긁혀서 판금하고 도색한 거라고 했는데 사장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정말 가벼운 접촉 사고예요. 보험도 안 쓰고 현금으로 수리했거든요. 그래서 차량 가격도 좀 더 저렴하게 책정한 거고요. 수리 부위를 확인해 보니 정말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색상 차이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판금 상태도 매끄러웠다. 나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모든 흔적을 지운 것 같은. 하지만 절실함이 의심을 이겼다. 한 달 동안 수십 대의 차를 보고 실망만 했던 그녀에게 이 차는 기적 같았다.
시승을 해보겠다고 하자 사장은 흔쾌히 열쇠를 건네주었다. 3부 해가 지는 시승. 오후 6시 해는 이미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지훈과 수지는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자 엔진은 부드럽게 돌아갔다. 진동도 거의 없고 소음도 적었다.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내 차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매매상을 벗어나 외곽도로로 접어들었다. 경기도 외곽의 시골길은 생각보다 한적했다.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고 가로등은 드문드문 있었다. 해가 빠르게 지면서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다. 차가 정말 부드럽게 달렸어요. 핸들도 가볍고 가속도 부드럽고 이런 차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창문을 조금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공기도 맑고 적막한 시골의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가 생기는구나. 이제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밤늦게까지 버스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다.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길어지면서 차의 헤드라이트만이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적막한 시골길에는 다른 차량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라디오를 켜봤는데도 잡음만 들렸고 후사경을 통해 뒤를 확인해 보니 매매상의 불빛이 이미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와 있었다. 양쪽으로는 어둠 속에 잠긴 논밭만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백미러에 뭔가 스치는 것을 본 것 같았다. 혹시 뒤에 뭐가 있나? 지우는 다시 백미러를 확인했지만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마치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사부 마이너스 얼어붙은 동승자. 수진아, 너 괜찮아? 지우는 옆좌석의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수지는 대답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이것저것 평가하며 수다를 떨었을 텐데 시승을 시작한 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수진이가 차에 집중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평소의 밝은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무언가에 놀란 듯 굳어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뒷좌석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진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보였다.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그런 표정을 짓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잠시 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차 돌리자. 응? 왜? 그냥 차 돌리자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시승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왜? 차 상태 괜찮은 것 같은데? 지은이 되물었지만 수진은 더욱 급하게 말했다. 안 돼. 지금 당장 돌아가자. 이 차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그냥 이상해. 빨리 돌아가자. 수진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평소 무엇이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수진이 이유도 말하지 않고 차를 돌리자고 하니 지우는 당황스러웠다. 나는 수진이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차는 정말 완벽했거든요. 엔진 소리도 좋고 핸들링도 부드럽고. 하지만 수진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다. 계속해서 뒷좌석을 흘끔흘끔 쳐다보더니 급기야 안전벨트를 더 바짝 조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지은에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다. 제발 지금 당장 돌아가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소리였다. 오브 계약 직전의 제동. 매매상으로 돌아온 지은은 여전히 이 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수진의 이상한 반응은 참을미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사장은 반갑게 맞이하며 시승 소감을 물어봤다. 어떠세요? 차 괜찮죠? 네, 정말 좋네요. 계약하고 싶어요. 지은의 대답에 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차를 이 가격에 살 기회는 다시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무실로 들어가 계약서를 준비하는 동안 수지는 계속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온 후에는 더욱 초조해 보였다. 계약서를 앞에 두고 펜을 들려는 순간 수진이 급하게 지은의 소매를 붙잡았다. 잠깐만. 갑작스러운 수진의 행동에 사장도 지은도 놀랐다. 왜? 뭐가 문제야? 이 차 계약하면 안 돼. 절대로 사면 안 돼.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려던 순간이었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 지은이 다시 물었지만 수진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사장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냥 이 차는 안 돼. 이유라도 말해줘. 수진은 한참을 주저하더니 지은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사무실 밖에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시승할 때 응? 우리 말고 뒤에 누가 더 타고 있었어? 뭐라고? 지은은 수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뒤에 아무도 없었잖아?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뒷좌석에 누군가가 있었다고. 나는 수진이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뒷좌석은 계속 비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진지했다. 나는 시승 내내 그 사람을 느꼈어.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육보 보이지 않는 동승자. 수진의 말에 지은의 등골에 서늘함이 스쳤다. 갑자기 시승했을 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백미러를 본 기억, 뭔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나도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백미러에 뭔가 보인 것 같았는데 그거야. 나도 봤어. 분명히 사람 형체였어. 처음에는 나도 착각인 줄 알았는데 수진이 급하게 말했다. 지은은 다시 그때를 떠올려 보았다. 어두운 시골길을 달릴 때 백미러에 비친 그림자. 분명히 뒷좌석은 비어 있었는데 하지만 뭔가가 거기 있었다. 그 존재감을 느꼈다. 그리고 냄새도 이상했어. 수진이 계속 말했다. 무슨 냄새? 피 냄새 같은 거. 피 냄새? 응. 처음에는 세차 냄새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해지더라. 그런데 그 냄새가 피 냄새였어. 지은도 그제야 기억이 났다. 시승 중에 뭔가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냄새를 맡은 기억이. 그때는 방향제 냄새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온도도 이상했어. 뒷좌석 쪽만 유독 차가웠어. 에어컨을 켠 것도 아닌데. 수진의 말에 지은은 점점 무서워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승 내내 느꼈던 그 불편함,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게 다 진짜였구나. 이 차, 뭔가 문제가 있어. 단순한 접촉 사고로 수리한 게 아닐 거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측면 수리 이력.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지은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다. 왜 이렇게 좋은 차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나왔을까? 왜 매매업체 사장은 그렇게 빨리 팔려고 했을까? 이 차에 누군가 죽었을 수도 있어. 수진의 말에 지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시승 내내 느꼈던 그 시선, 그 존재감,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나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가 아니었구나. 시승 내내 뒤에서 누군가 함께 타고 있었구나.
7부 사고의 흔적. 그래, 이 차는 사고 차량이 아니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망자 사고차야. 망자 사고차? 지은이 되물었지만 이미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단순히 차량이 파손된 것이 아니라 그 차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의미였다. 나는 시승하는 내내 이상했어요. 차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일부러 모든 흔적을 지운 것 같았어요. 사무실 안에서는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계약서는 여전히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펜도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섭게 느껴졌다. 그 사장님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빨리 팔려고 했거든요.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기 봐. 저 차 주변에 다른 차들이 없어. 보통 중고차 매매상에서는 비슷한 차들을 같이 전시해 놓는데 정말 그랬다. 그 차만 혼자 떨어져서 전시되어 있었다. 마치 다른 차들과 구분하려는 것처럼. 그리고 저 사장님, 우리가 시승하는 동안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 뭔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았어. 지은은 사무실을 통해 사장을 바라보았다. 사장은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계약하실 거죠? 사장이 밖으로 나와 물어봤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아, 그러세요? 하지만 이런 차는 금방 팔려 나가거든요. 다른 분도 보러 오시기로 했는데 사장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수진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정말요? 이런 기회 놓치시면 후회하실 텐데 나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차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그리고 그 비밀은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사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본 순간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확신했다. 팔부 덜컥 열린 조수석 문. 지은과 수진이 차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조수석 문이 덜컥하고 열렸다. 우악! 수진이 소리를 질렀다. 지은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사장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이상하네요. 문이 왜?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바람도 없었는데 문이 저절로 열릴 리가.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매매상 한쪽 구석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그늘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저기. 수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얼굴이 피로 번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형체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걸음걸이도 이상했다. 마치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얼굴은 끔찍했다. 피로 범벅된 얼굴, 그리고 눈이 없었어요. 눈 있을 자리에 검은 구멍만 있었어요. 사장은 이미 겁에 질려 사무실로 도망가 버렸다. 지은과 수진만 그 자리에 남겨졌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차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라디오도 꺼져 있고 시동도 걸려 있지 않은데 다 계약해. 낮고 거친 목소리가 차 안에서 들려왔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뒷좌석에서 직접 들려오는 소리였다. 영원히 같이 가자. 나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 차는 절대 타면 안 되는 차였어요. 그 형체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차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계약해.
나와 함께. 영원히. 지은은 수진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다. 차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뒤쫓아왔다. 도망가지 마.